안녕하세요. 승열대학교 컴퓨터과학부 김상원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규제에 관한 연구 및 해결 방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론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 3국의 핀테크 현황 및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후에 한국의 핀테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이 보다 느린 점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후 정리된 표를 통해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금융, 보안,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과 융합하고 병행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경 간 상거래가 급증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 거래도 증가하는 중입니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입니다.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라고 합니다. 왼쪽 위의 그림은 삼성페이의 핀테크 기술을 보여줍니다. 휴대폰에 등록한 카드를 선택한 뒤에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핀테크 현황 및 규제 중 첫 번째, 미국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박스가 리모트 페이먼트, 원격 지불을 가리키고 검은색 박스가 인펄슨 페이먼트, 회색 박스가 피어 투피어 트랜스퍼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모든 면에서 성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핀테크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 월렛, 애플페이, 아마존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정부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단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게 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잡스법을 말하자면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잡스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 투자를 금지하며 대출 규모 증가 시 신규 투자자 등록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미국은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하지만 비조치 이견서 제도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명확성, 규제 합리화 확보 및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 규제란 각종 심의 등을 통해 규제를 정한 뒤 기술이 금융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닌 기술이 먼저 금융시장에 나온 뒤 이후에 규제를 정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를 적용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허용되는 법률과 정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것 외에 다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핀테크 현황 및 규제 중 두 번째, 중국입니다. 왼쪽 그림은 주요 국가들의 핀테크 거래 규모를 추정한 그림입니다. 핀테크의 시발점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이 거래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 중국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핀테크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입니다. 유연한 규제 방식에서는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사후 규제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일정 지역 또는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합니다. 이 실험적인 규제 완화라는 게 알리페이를 대해 예를 들면 사업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 국한하여서
온라인 지급 결제 영업을 허용했다가 이후에 사업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전국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다음은 시장 진입 제한을 최소화하는 규제들입니다. 첫 번째, 칸막이 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허물어 혁신을 주도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왼쪽 그림은 국내 핀테크 업체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한국의 핀테크 산업 역시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느린 편입니다. 한국 내에 핀테크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토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사전 규제와 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전 규제는 사후 규제의 반대말로 각종 심의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 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 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구슬의 도입이나 신개념의 서비스 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칸막이 규제를 사용하며 중국과 미국처럼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허무른 것이 아닌 투자 중개업이나 투자 매매업 자격을 획득한 금융회사 안에서 자산 응용 상품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스가 없는 핀테크 기업이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기는 어려우며 핀테크 기업이 자기 자본 대출업 또한 관련법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제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내 핀테크의 성장을 막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건 포지티브 방식과 사전 규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느린 이유는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개국의 행위자, 정책 규제, 정부 규제 목표, 해석, 기입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각 카테고리에 맞게 간소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미국의 행위자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주이며 네거티브 규제, 예측 가능한 규제,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의 목표로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기관, 건전성, 신생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중국의 행위자로는 중앙정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와 IT 기업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의 목표로는 정부 소유 공사의 독점적 지휘 역할을 통해 중국 경제혁신 및 비즈니스 신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국의 행위자로는 금융기관, 인터넷, 핀테크 스타트업이 주이며 포지티브 규제와 지급결제 기능, 은행법 등이 있습니다. 정부 규제 목표로는 편리한 신기술 금융을 도입하며 금융사고 예방이 목표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3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각 나라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핀테크 발전을 위해 문제점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한국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꿨을 시에 핀테크 산업에 더욱 큰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을 바꾸기에는 개별 법안을 논의와 검토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에 따른 보호장치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보수적인 금융권 쪽의 규제들을 바꾸기에는 이로 인해 기존의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